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그간 한 2, 3주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니어를 위해서 또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려고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께 행설수설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은 또 조금은 아마 궁금증을 덜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젊었을 때는 몰라요. 왜? 젊었을 때는 내가 뭐 메디케어가 되려면은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하는 마음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젊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정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뭐 이민을 안 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또 살다가 가신 분도 있고 또 뭐 요즘은 모든 세계가 하루권이니까 뭐 몇 시간만 비행기 타면은 또 어느 나라라도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 뭐 나는 이곳에 살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또 저 사람은 그곳에서 뭐 미국에서 사니까 알아야 된다. 그 하는 마음은 그런 생각은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도 나 자신도 어렸을 때는 또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는 또 미국에 와서 내 인생을 모두 마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기 이민 오신 우리 동포들도 그럴 거예요. 뭐 저처럼 아주 젊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다 이제 들을 대로 들어서 또 뭐 자식들 때문에 또 형제들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예전부터 나는 이제 미국에 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말년을 보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들 또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디케어라든가 메디케이드 그런 이제 특히 메디케어는 뭐 어차피 여기 미국의 법적으로는 65세가 돼야만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60세에 오신 분도 있을 테고 50대 후반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65세가 훨씬 넘어서도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또 여기서 받고 또 내가 메디케어를 받을지 메디케어가 뭔지 정말 전혀 모르다가 그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 땅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뭐 많겠죠. 그러나 모르게 전혀 생각지도 않게 또 나이 들어서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메디케어에 대한 중요성, 또 메디케이드에 대한 중요성, 또 건강보험, 그리고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그거에 대해서 뭐 근래 오신 분들이나 또 젊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내 인생 그 후반에 얼마나 필요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를 겁니다. 왜? 경험을 안 했고 아직까지 또 그 나이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20대 후반에 왔습니다. 20대 후반에 와서 뭐 거의 횟수로는 뭐 거의 5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겪은 많은 그 경험들이 있죠. 살면서 인생 경험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에이전트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공한 사람도 있죠. 다 망하면 안 되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또 뭔가 또 누구한테 또 부모님한테가 됐든 친척이 됐든 또 여기 와서 미국에 또 이렇게 친구나 또 좋은 선배를 만나서 또 조언을 받아서 또 그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민 초기에 우리에 온 사람들은 우리를 같은 그 동족으로서 어떤 큰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인도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오신 분들은 뭐 60년대 말, 뭐 70년대 초에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민이라기보다는 많은 수가 뭐 유학을 왔든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뭐 어떤 비즈니스 상으로 왔든가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여기 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또 공부를 하고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한 사람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또 뭐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이민 초기에 이민자들처럼 뭐 장사를 한다거나 무슨 어떤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자를 한다거나 또 무슨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다거나 또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한다거나 하는 그런 확률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 학교 졸업하고 거기에 걸맞는 직장을 찾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올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큰 나라에 가서 좀 부유한 나라에 가서 성공해보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여기에 이제 왔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전문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영어도 부족하고 또 모든 미국의 모든 문화와 모든 법에 또 어떤 그런 어떤 습성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면 모르면 바보처럼 돼요. 예. 그러나 이제 그래도 또 한국에서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고 또 나름대로 어떤 또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왔는데 또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기다툼도 하고 오만 가지 많은 경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메디케어가 되는 그런 시니어가 됐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래도 한 반세기를 거의 살다 보니까 어떠한 직종이 됐든 어떠한 무슨 직업이 됐든 뭐 어떠한 사업이 됐든 나름대로 저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예? 그 노하우를 조금은 알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공한 이민자는 아닙니다. 예, 저는 실패한 시니어예요. 실패한 시니어가 돼서 지금 이제 병 들고 뭐 지금 병원 신세나 지고 또 앞으로도 또 존 아킨스에 또 두 번 또 어포인트먼이 또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는 남들이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어차피 너무 체질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을 하고 저도 사업을 초창기에 미국에 와서 20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 제가 이 파이낸셜 계통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보험을 먼저 했는데 보험 그러고 나중에 부동산 브로커가 돼서 지금 거의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니어들보다는 다방면에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보험을 이렇게 그 처음에는 제가 보험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몇 년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보험을 잘못 들었구나.
아, 그때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서 그 들었던 보험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데, 내가 이제 잘못 선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또 후회도 하고, 또 그러한 장단점을 또 알게 됐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집을 샀을 때 저는 몸에 익숙한 동네, 그 제가 또 한 몇 년이라도 살았던 동네 떠나기 싫어서 집을 사면서 중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를 종합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제가 정이 들은 그 지역이 떠나기 싫어서 집 사기 전에 살고 있던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지역에 산 친구는 참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집값 다 갖고 뭐 그냥 우리 쉬운 말로 그래도 부자가 돼서 지금 시니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없이. 근데 저는 그러한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떠나기 싫어서 샀기 때문에 마냥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말로만 들어서 젊은 에이전트들, 뭐 보험이 됐든 부동산 에이전트가 됐든 그저 귀동냥으로 들어서 그냥 뭐 어떻게 사야 되고 뭐 어떻게 사야 되고 하면서 그냥 뭐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경험으로 겪은 장단점, 약간 성공도 했고 약간 실패도 했고 어떨 때는 또 아주 황당한 일도 당하고, 이러한 것이 모두 저의 경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파이낸셜 계통에 들어와서 제가 다짐한 게 그거예요. 저는 이 파이낸셜 계통에 일찍 들어오지 않아 사업을 하느라고,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제가 뭐 한 28년인가 이 계통에서 일을 한 것인데, 그래도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40대다, 50대다, 60대까지도 저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뭐 미미하죠. 경력으로 보나 그 일한 연도로 보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모든 경험을 겪고 모든 장단점, 실패, 또 약간의 성공, 이걸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편에 에이전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물론 자기의 이익도 생각을 하겠죠. 자기의 수입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뭐 부동산도 그래. 부동산은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러나 보험은 한 번에 들어간 돈은 소수일지 몰라도 그 몇십 년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합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큰 돈이 어떤 분은 나이가 먹으면서 정말 보험료를 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캔슬되고 해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잘 들어서 아주 지혜롭게 들어서 내가 리타이어 할 때는 큰 재산으로 내 몫이 돼서 내 리타이어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런 행동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에 미국의 경험이 없고 처음에 그런 보험이나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결정으로 그렇게 100% 맞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에이전트의 몫이고, 에이전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진짜 신중하게 정직하게, 내가 설령 이 케이스를 잃더라도 이 계약이 안 되더라도 그 손님을 위해서는 가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단 하나 얻은 것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다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 하나 얻은 것은,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손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서비스 해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조금 좋은 이름 하나만 조금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이거 새겨 들으세요. 내 보험 손님이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쨌든 좀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일찍 된 나이에. 그러니까 뭐 한 60대 한 중반, 또 부인은 60대 초반인가 뭐 50대 후반, 이제 그 사이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돌아가시고 나면은 망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호구지책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은 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도 가고 메디케어 이제 그 헬스 디파트먼트도 가고 그랬지만 결과는 뭐였냐면 좋은 결과를 못 얻었어요. 이제 물론 어떤 그런 미국에 와서 어떤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면은 그 미망인들이나 그 자식들한테는, 또 어린 자식, 미성년자 자식을 가진 분들한테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 그 베네핏이 나갑니다. 어쨌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베네핏이 나가는데, 이분은 가서 모든 걸 확인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얼마 안 되냐? 이유는 뭐 그냥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뭐 텍스 크레딧도 모자르고 그다음에 낸 세금도 모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미망인이 받아가야 할 그런 베네핏이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과 무슨 손님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은 뭐였냐면, 선생님, 저는 이민 선배 잘못 만나서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이민 선배들이 좋은 점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뭐 그냥 속된 말로 뭐 어떻게 하면 세금 조금 내고, 어떻게 하면 뭔가 같은 남 주는 거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무슨 공짜나 풀이나 받을 수 있는가, 어쨌든 그런 요령 피는 것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돌아가신 분도,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그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분도 이민 선배들 말 듣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분만 굉장히 정말 분노하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은 오늘은 내가 무슨 어떤 특정 보험이나 메디케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처럼 제가 그래도 제가 하여튼 2, 3주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거 만들어야지, 또 촬영해야지, 또 만들어 놨으면 또 편집해야지, 그리고 또 올려야지. 그래서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보험에 대해서, 근데 보험을 팔려고 제가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시다 보면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있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돼야 내가 나중에 자식 또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또 부동산을 살 때 또 어떠한 계약상 어떠한 게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집을 사야 되고 하는 거를 차례대로, 앞으로는 저는 이 시니어들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사실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제가 무관심했어요. 제 일만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섞이는 그런 좀 스타일이 아니어서 참 시니어들이 하는 모든 모임에 저는 그냥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내 손님만 살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병 들어서 또 이 메디케어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들 전화가 와서 몰랐던 거 답답함이 이제 풀어졌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우리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정보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하나는 댓글로 저에게 많은 그 희망을 주시고 저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또 댓글을 아주 해주시는 좋은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 때문에 또 저도 더 열심히 우리 시니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또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디케어 모든 걸 끝내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가 다른 건 다 부탁하고 싶잖아요. 다른 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건. 근데 저는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있어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편하게 더 알려드리고, 또 그냥 더 많은 정보를 또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아시는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고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독입니다. 그거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돈, 뭐 솔직한 말로 뭐 다 아시지만 1페니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클릭 한 번 하시면은 까만 바탕에 subscribe가 이제 하얀 바탕에 이제 subscribed로 바뀝니다. 저는 그것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 생명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가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 과정, 또 제가 설명해드리고, 어떤 그 식으로 집을 또 이렇게 살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뵐 때까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땡큐.